60세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 불행하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모두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세상 끝자락에 서게 될 것이니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길 구독자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며 어른이 될 준비를 하듯이 멋진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중년부터 차차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고 억누르기만 했던 삶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도전하고 즐기는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60세가 넘으면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 태도,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60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인드 리셋입니다. 50대까지의 바쁜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워도 된다는 뜻이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남은 인생은 분명 더 알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 60세가 넘으면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는 태도입니다. 최근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73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바둑 두시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치기만 하자 우울증까지 걸리셨죠. 그러다 우연히 만난 83세 박지문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여기 모여서 웃고 떠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승리야. 이 말씀 이후로 김철수 할아버지는 바둑을 두며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고, 우울증도 자연스럽게 나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보기 전에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늙어서 이제 뭘, 이런 말들이 우리의 가능성을 가두어 버립니다. 84세에 시작한 수영으로 98세에 세계 신기록을 세운 미우라 할머니, 87세에 스마트폰 게임 개발을 시작해 93세에 앱 개발자가 된 하마코 할머니.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우리에게는 더 큰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틀에 박힌 생각에 갇혀있는 태도입니다. 사회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틀어박혀 책이나 신문만 읽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동년배들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모여서 영화나 연극을 본 후 감상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노인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30년간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장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특징은 항상 다음 순간만을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점심을 기다리고, 점심에는 저녁을 기다리고, 평일에는 주말을 기다리고, 주말에는 다음 휴가를 기다리며, 그러다 문득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린 후였습니다. 실제로 한 72세 할머니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은퇴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도 여유 시간만 기다리다가 어느새 10년이 흘러버렸네요. 다섯 번째, 남과 비교하는 태도입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는데, 같은 또래 친구는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손주 재롱을 보며 사는데, 이런 비교는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아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6번째, 돈에만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60대에 접어들어 가장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관념입니다. 오랜 세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고령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늙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옵니다.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돈을 쓰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80세 한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평생 돈 모으느라 안 쓰고 살았어요. 맛있는 것도 안 먹고, 가고 싶은 곳도 안 가고, 그런데 지금은 몸이 아파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네요. 통장에 돈만 꽉 차 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7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태도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 하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됩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박영희 할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퇴직금도 모두 자식들 결혼자금으로 쓰셨고 작은 연금마저 손주들 용돈으로 보내셨죠. 그러다 몸이 아파 수술이 필요했을 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수술을 미루다가 결국 큰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 건강을 먼저 챙겼더라면 지금처럼 자식들에게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진 않았을 텐데, 건강할 때 나를 위해 살았어야 했는데,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로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선언하세요. 오늘부터 나는 나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을 위해 돈을 쓰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사 마시거나 마음에 드는 꽃 한 송이를 사보세요. 셋째,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낯선 동네를 걸어보거나 처음 보는 음식을 맛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넷째,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찍으세요.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이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다섯째, 하루 10분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깊은 숨을 쉬며 명상을 하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세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한 분들은 6개월 후 우울증이 70%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질병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두 가지 병이나 증상을 안고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도 높아지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갑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고 몸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혈압, 혈당을 체크하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병원을 찾아다니며 약을 바꾸고 각종 건강식품을 찾아 드셨죠. 하지만
오히려 과도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 어지럼증이 생기고 낙상 사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반면 82세 이순자 할머니는 다릅니다.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 관리를 하면서도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약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행복한가 하는 거죠. 약을 먹고 우울한 것보다 약을 덜 먹고 행복한 게 낫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활기찬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새소리를 듣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 이런 소소한 일상이 모여 풍요로운 노년을 만듭니다. 84세 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제 시간이 시작됩니다. 베란다의 작은 화분들에게 물을 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일기를 씁니다.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행복하니 남은 하루도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실제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진 어르신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80% 낮고 치매 발병률도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일 때 가장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과 췌장이 준비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16시간 건강 습관입니다.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12시간은 음식 섭취를 중단하세요. 그 이유는 자는 동안 우리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음식을 먹으면 이 정화 작업이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78세 박종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만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요.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고. 또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뇌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의 질을 결정합니다.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아침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 5분간 깊은 호흡하기, 창문을 열고 햇빛 쬐기, 아침 식사 전 가벼운 스트레칭, 집 주변 10분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렇게 시작하는 아침이 내 인생의 전부를 바꾸었습니다. 89세 김하자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60대 후반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이 우울했어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다 우연히 참석한 강연에서 아침 루틴의 중요성을 알게 됐죠. 처음엔 억지로 실천했어요. 하지만 한 달, 2달,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설레고 즐거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60세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태도만 바꿔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마세요. 둘째, 해보기 전에 판단하지 마세요. 셋째,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섯째, 돈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일곱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보다 오늘 시작하면 그만큼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건강관리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지혜의 숲길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